하천 토막살인의 육군 장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제 구속 송치가 됐는데 조금 전에 강원 경찰청이 신상 공개를 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양광준이고요. 어. 나이가 38살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이름, 얼굴, 나이까지만 공개가 되고요. 조금 전 10시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님, 이 심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한 일주일 됐나요? 한 6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좀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사실 심의 결과는 이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광준 본인이 사실상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유예 기간을 일단 경찰이 두게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사실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 이제 잠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신상 정보 공개 자체가 좀 미뤄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이름이 양광준 38살이고요.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살인, 시체 유기, 시체 손괴 혐의로 어제 구속 송치가 됐고 오늘 조금 전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어제 사실 이 양광준이 피의자 이름 얼굴이 신상이 사실 인터넷에 다 유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온라인상에 이 양광준의 신상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정이 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직장에서는 평판이 어땠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제 온라인상에 유포를 했는데요. 뭐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것들?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을 살인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사람의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그 발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상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한 사람의 개인 정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적 응징 내지는 사적 보복의 형태로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심의를 통해서 공개하기 이전에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유튜버가 이렇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혹시나 양광준이 그 공개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난과 함께 가족에 대해서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보들이 함께 유포가 됐거든요. 충분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은배 팀장님, 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가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 차 안에서 그런 일을 벌였냐 많은 추측을 저희가 했고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얘기를 다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둘이 결국엔 내연 관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과정을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예. 그 피의자 양 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있는 기혼자고 피해자는 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 사이는 이제 내연 관계를 보고 있는 건데 기혼자와 미혼자니까 불륜이네. 불륜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근데 수개월 전부터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사건 당일도 출근할 때 다툼이 있었고 아마 그 살해 시간이 오후 3시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다툼하다가 살해한 걸 알고 있는데 10월 28일 같은 경우에 아마 그 피의자가 송파사에 있는 다른 부대로 정근에 가는 거고 그 임기재 있지 않습니까? 임기재 그 근무했던 분은 10월 말까지 근무해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건데 아마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작년 2023년 7월경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친해져 가지고 네. 올해 초부터 지금 말씀하신 내연 관계로 발전이 됐는데 내연 관계로 발전돼도 아마 헤어지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다 경찰이 일단 브리핑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진술 조사를 네. 받거나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한 것이죠. 그리고 일단은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좀 많은 분들 보기에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사할 때 그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예.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경찰에서 포렌식학 경과를 보니까 그 A4 용지자의 자동차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유조된 그러니까 자기 차량하고 색깔이 같은 차량의 번호판을 유조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시체를 훼손한 다음에 유기할 때 네. 만약에 화천에 갈 때 찍힐 거 아닙니까? 자기 차 번호가 찍힐까 봐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붙인 것이죠. 아. 치밀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족들한테 연락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검거될 때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한 뒤에 그걸 뭐 하수구 배수로에 버리면서 파손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치밀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검거됐을 때 이상하게도 부인을 안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 시인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할 때 사건이 오후 3시에 났는데 당일 아침에 네.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차량을 위조하는 번호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해를 하고 사체를 유기할 때까지 준비를 했지 않느냐. 치밀하게 휴대폰을 그렇죠. 검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서 보기에는 틀림없이 계획된 범죄라고 보고 또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확인해봤더니 이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범행 그 내용이 계획된 것도 맞고 또 그리고 일부 살해 고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네. 나와 있는 증거나 사항을 보게 되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이 위조 번호판을 사용했다고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주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번호판을 위조하는 것 자체도 자동차를 원래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은닉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쨌든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이제 법 체계상 이렇게 뭐 살인과 비교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행동이 수반돼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형량을 할 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별행위 하나마다 더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양형에 있어서 반영하는 요소로서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38살 육군 양모소령. 양소령은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인 피해자와 올해 초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 양소령 탓에 이 관계는 채 반년도 가지 못했고 본인의 전출과 여성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결국 최악의 파국을 맞았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5일 아침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다툼을 벌였고 살해를 결심한 양 씨는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SUV로 피해자를 불러낸 양소령은 노트북 도난 방지용 와이어를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결과 이 장교는 여성을 살해하려고 미리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 양소령이 차량 번호판 위조하는 법을 검색한 사실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시신 유기를 위해 화천을 오갈 때 이렇게 배운 방법으로 종이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또 자신과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최근 대화와 통화 내용을 모두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체 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이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 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인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법원이 양소령이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강원경찰청은 내일 오전 양소령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현역 육군 장교인 A씨가 같은 부대 군무원이었던 피해 여성 B씨를 살해한 건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입니다. B씨 어머니는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아침 딸이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B씨 전화로 3시간 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A씨는 이를 무시하다 오히려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경찰과의 보이스톡을 이용한 통화에서 피해자인 B씨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B씨의 개인정보를 말하면서 경찰을 속인 A씨는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취소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실을 B씨의 가족에게 전했고 B씨의 가족은 더 기다려보겠다며 실종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B씨는 북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은 A씨에 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지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 신상 공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현역 군 장교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부교 중간쯤까지 걸어가더니 난간 사이로 봉지를 떨어뜨립니다. 현장 검증은 시신을 유기한 이곳 화천 북한강 일대와 살해가 이루어진 경기도 과천 군부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는 오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으니까.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죄 행동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장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문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소한 체격에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물속에 숨긴 범인입니다. 중령 진급을 앞둔 30대 중반의 엘리트 현역 군 장교였습니다.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숨진 여성은 경기도 과천 모 부대에서 범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33살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임기 만료를, 살해 남성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날 밤 9시 인근 공사장에서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했고 꼬박 하루가 지난 뒤 강원도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버렸습니다. 화천은 10여 년 전 범인이 근무하던 곳이어서 주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담은 봉투가 떠오르지 않도록 돌을 채워 넣었지만 강가에서 사용한 청테이프는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 수색 도중 발견한 청테이프에서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9시 12분 서울 소재 모 역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로 결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과 사체 손괴와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화천대교가 있거든요. 네.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뭔데요?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사람 다리로 보이는 물체가 북한강의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어머나? 이런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사람의 한쪽 다리의 일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경찰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수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머나 너무나 지금 끔찍하고 잔혹해서 입 밖에 내기가 너무 시청자분께 송구한데 전혜연 평론가님 다리 한쪽만 발견됐다는 건 세상에 죄송해요. 나머지 한쪽도 어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7개를 발견했는데요. 어머나. 전날 2일에는 이제 다리 한쪽이 발견됐고 그 다음 날인 3일 날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이 비닐봉지 안에 사람의 몸통, 팔, 다리 등 어머나. 신체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전날 신체가 발견됐던 곳에서 한 600m 떨어진 곳이고요. 화천읍 북한강의 붕어섬 선착상 인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현재 경찰이 이 피해자를 30대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첫째 날, 둘째 날을 거쳐서 바로 이제 3일째로 접어들었는데 채취견이 투입이 됐습니다. 왜? 냄새를 맡는 특수련된 예. 개 등을 투입해서 또 나머지 일부를 다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누가 대체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세상에.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용의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어허. 경찰이요 3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 주변 인물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인 관계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저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화천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수사에 들어가서요. 어제 오후 7시경 서울의 강남 한 지하도에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바로 오늘 오후에 경찰에서 출석한 모습이 있는데 먼저 보고 가시죠. 네네.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지하도 서울 강남의 한 지하도에서 긴급 체포했던 얘기는 아마 저 몹쓸 인간의 신원을 파악하고 위치 추적을 한 결과 그때 아마 이 검거를 한 것 같은데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대체 저 몹쓸 인간
이 피해 여성과 어떤 사이길래 살인이라는 끔찍한 짓 한 것도 모자라서 저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경찰은 어제 오후 7시 2분쯤에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남성을 체포를 했고요. 네. 경찰이 현장 수사와 폐쇄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이요. 곧바로 범행을 시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군인입니다. 뭐라고? 현직 군인이에요. 현직 군인요? 네, 현직 군인이에요. 30대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령 진급 예정자라고 합니다. 장교잖아요. 장교죠. 그러니까 소령인데 아마 중령 진급이 예정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허.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은 남성과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그럼 있습니다. 군인일 수도 있고 군무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재까지는 군무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고요. 전 군무원인데 네. 범행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만둔 상태라고 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군무원으로 근무할 때 두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아는 사이였고 친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입니다. 물론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알려졌다예요. 왜냐하면 친했다는 것도 사실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쾌할 수도 있고 경악스러울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알려진 내용으로만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같은 근무지 군인과 현역 군인 장교와 군무관으로서 근무할 때 친하게 지냈을 정도면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후에 군부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물론 아직까지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재구성,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 여성의 시신에 옷을 덮어 방치한 후에 당일 저녁 9시경에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합니다.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9시 40분경 화천 북한강 일대를 찾아서 사체를 유기 은닉하게 되는데 이 봉투가 떠오르지 않게 시신과 돌덩이를 함께 넣어 유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또 범행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근 신고 등 근무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 두 사람 모두 강원도 지역 거주민은 아닙니다. 이 남성이 왜 하필 화천에서 시신을 유기했을까? 통상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장소를 고르기 마련인데 아니나 다를까 약 10여 년 전에 화천 일대 군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이 일대 장소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남성은 말다툼을 하던 중에 격분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나 갈등 요소, 사전에 범행 시도 정황 등은 전반적인 조사를 시도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사건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허주현 변호사님. 물론 이런 엽기적 범행을 한 건 진짜 천인 공노할 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만큼도 용서돼서는 안 되는 범죄인데 그 범행 동기가 선뜻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한때 친했던 사이라고는 하지만 차 안에서 고작 말다툼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거기에다가 이런 정말 그 시신을 이렇게까지 훼손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변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홧김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그 사체를 손괴해서 유기하는 행위를 벌이는 사례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이 굉장히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피의자가 하는 얘기 말고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범행 동기, 경위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람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를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저런 몹쓸 인간이네. 그 부분이 이제 다툼의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 좀 철저하게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사체 손괴나 사체 은닉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가 별도로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상 정보를 공개할 건지에 대해서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인간은? 이 사건 자체가 중대범죄에 따른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게 인간 사람 저게?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뭐 범행 자체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고 너무나 잔혹하고 피해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에 따라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 추가적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를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평소 사이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는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